자, 오늘 이제 16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하실 때 얘네들을 다 하셔야겠죠? 우리가 이제 수업 중에 계속 사용을 할 거니까 XAMPP 켜서 MySQL 서버를 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SQL 로그 켜서 이제 우리가 설정했던 로컬 루트라고 하는 이거 새 연결해서 로컬 루트 잘 골라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use, 우리가 다른 사람들 거 아니고 우리가 직접 만든 데이터베이스만 건드리기 위해서 use 하는 것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STS4, 어제 설치하고 세팅했던 이 친구, 이클립스 대신에 사용할 이 친구, 자기가 사용하려고 깔았던 버전과 워크스페이스 잘 맞춰서 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Git도 작업을 해야 되니까 JDBC 아티클 매니저로 연결되어 있는 Gitbash에 들어와서 이 config 유저 네임이랑 유저 이메일 설정하는 거까지 완료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수업 준비할 때. 이제 비대면이나 개인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요거를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거고요. 그냥 키기만 하면 자기가 사용하던 거 연결되어 있을 거니까. 그리고 요것도 이제 크게 겹칠 거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학원에 있는 컴퓨터를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네 가지 과정을 좀 신경 써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요거부터 간단하게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했던 거잖아요. 아티클 라이트 작성하는 기능이랑 리스트,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글 보여주는 거, 이거 할 건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친구랑 연결을 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얘랑 연결하는 건 아니죠. 얘는 그냥 그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의 종류였으니까, DBMS인 그 MySQL을 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그냥 툴일 뿐이니까 얘랑 연결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인 DB랑 연결을 해서 이제 테스트도 해보고 데이터가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눈으로 좀 봐볼 거예요. 일단은 요거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간은 20분까지 드릴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틀만 잡을 거예요. 틀만.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했던 뭐 검색어나 이런 것도 다 안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서 아티클스 아티클스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DB랑 연결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라이트를 하고 나면 여기에 보관을 했던, 우리가 BAM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방식대로 일단은 틀을 좀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명령어가 하나 필요하겠죠. 자, 얘를 하나 복사해서 라이트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적어 줄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입력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거 하나 필요할 거고, 내용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입력받은 애를 이제 저장할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다가 입력을 받으면 돼요. 얘는 body. 그리고 이번엔 이런 거 하나 해줄까요? 깔끔하게 보기 좋게 이런 거 하나 뜨게끔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1번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되는데, 실제로 입력이 잘 됐는지 한번 테스트도 할 겸 이런 거 하나 넣어주고, 이러면 우리가 실제로 입력한 타이틀과 바디가 저 변수에 잘 저장이 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먼저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저장은 잘 되네요. 변수에 잘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조립을 해줘야겠죠?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옛날에 BAM 시작하면서 다 했던 부분인데 한 번 더 하는 거고. 자, 지금 ID를 저장할 수 있는 애가 필요하니까 ID는 우리 처리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 얘 이름을 last article ID 그리고 자, 지금 제가 작성하고 있는 거는 다 했던 거기 때문에 크게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보면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코드를 뭐 시간을 좀 들였는데 작성해 놓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코드를 따라 쓰느라고 시간을 너무 허비하지 마세요. 어차피 GitHub에서 가져오면 되고 이건 다 했던 거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 컨스트럭터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 위치가 저 같은 경우는 변수가 위로 가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자, this.id 에 id가 들어갈 거고 타이틀에 타이틀이 들어갈 거고요. 자, 생성자 하나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조립하는 거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거고, 지금 위에 만들어놨던 아티클스에다가 넣는 것까지 해주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초기 방식이죠. 이러면 이제 아티클스에 게시물 작성된 것들이 저장이 될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르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저 아티클 객체 자체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바 때 했었나? 웹 개발에서는 안 했었나? 그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아티클 객체 자체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뭐 나올 것 같으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 이게 나왔는데 이게 뭐죠?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이거는 아티클 객체의 주소예요, 주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뭔지 알겠죠? 여기까지. 우리 그 패킷이잖아요. 이그젠플의 JAM 안에 아티클이라는 클래스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 다음 골뱅이 붙었죠. 그 다음에 뭔가 알 수 없는 영어와 숫자가 조합된 문자가 나와요. 근데 우리 이제 골뱅이를 넣는 거를 어디서 많이 봤었죠? 메일 주소에서 쓰는 거잖아요. 실제로 얘도 주소예요, 주소. 이 객체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주소를 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객체를 까볼 수 있다거나 이런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주소를 아는 거는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 아티클 객체가 분명히 ID, 타이틀, 바디라는 값을 가지고서 조립이 됐잖아요. 객체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그 객체에 들어있는 이 값들을
다 한번 까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까보겠다고 했더니 주소가 나왔고,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얘는 객체 자체를 출력하는 건 불가능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얘는 한 가지 작업을 추가해주면 가능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 아티클 클래스에 우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소스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아티클 클래스 우클릭 하시고 여기 소스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generate to string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컨스트럭터, 우리가 아는 이름, 생성자에 관련된 뭔가도 있고, 슈퍼 클래스, 뭐 유징 필드, 잘 모르겠지만 일단 눈에 띄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던 게터 세터 같은 것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오버라이드, 뭐 임플리먼트 이런 것도 있고, 뭔가 우리가 그동안 배우면서 봐왔던 이름들이 꽤나 많이 쓰여져 있는데, 우린 여기서 이 generate to string 이라고 하는 애를 쓸 거예요. 자, 얘를 이렇게 찾아와서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아티클 클래스에 가서 여기다가 우클릭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 소스에서 요거 골라도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클래스를 찾아와서 우클릭을 하냐, 아니면 여기 클래스에서 우클릭을 하냐, 이 차이예요. 그냥 소스에서 toString 누르시면 여기 필드는 변수였죠. 전역 변수, id, 타이틀, body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로 그냥 제너레이트 하면 돼요.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이. 그럼 toString 어쩌고 하는 애가 만들어졌죠. 얘는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리턴을 주겠대요. 근데 얘를 보면 오버라이딩 되어 있죠. 오버라이딩은 언제 쓰는 거예요? 상속받은 애를 내 개성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쓸 때 오버라이딩 쓰는 거였죠. 얘는 뭔가를 상속받았다는 얘기죠. 이거 오버라이딩을 하겠다는 얘기는. 근데 지금 상속받은 거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애를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오브젝트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클래스는 얘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브젝트 얘를 상속을 받으면 이 안에 있는 이 toString이라고 하는 애를 오버라이딩 해서 우리가 쓰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다시 우리 메인으로 와가지고 테스트를 다시 해볼게요. 자, 좀 전까지 이거 출력될 때 주소가 나왔어요. 이 객체의 현 주소가 나왔었는데, 지금 출력하니까 뭐 나와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들 나오죠. 얘는 이 구조예요. 이 구조. 이 구조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티클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띄고 대괄호 열었고요, 열었고, id 여기까지 문자열이고, 그 뒤에 이 id는 누구예요? 하이라이팅 되고 있죠. 지금 얘죠. 얘.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애라 생략돼서 그냥 만들어주는 건데, 얘는 이런 toString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쓰면은 이 객체 자체를 출력을 했을 때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쭉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아, 여기서는 어차피 확인이 안 되겠구나. 하나씩 밖에 안 나와서. 이렇게 글이 써지면 써지는 대로 확인이 가능해요. 자,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쓰는 방식이었고, 자, 현재까지는 우리가 뭔가 따로 한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놓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라이트 다 끝났고 리스트 한번 볼게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또 명령어, 얘는 else if로 하나 엮죠.
cmd equals 여기가 아티클 리스트라면 우리가 지금 라이트 한 글을 아티클스에 애드를 하고 있고 아티클스에 게시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겠죠. 여기도 리스트라고 하나 넣어주고요. 그러면 만약에 아티클스의 사이즈가 0이다 이런 무슨 경우예요? 게시물이 없는 경우죠. 아티클스에 게시물을 다 넣어놨는데 아티클스 사이즈가 0이란 얘기는 실제로 게시물이 없어서 사이즈가 0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컨티뉴로 반복문 올려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있을 때 출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하나 출력해주고 밑에서 반복문이 돌아야겠죠? 순회하면서 있으면 있는 대로 가져와 줘야 되니까. 얘는 F로 놓고 %D %S 줄바꿈 그리고 아티클의 ID 아티클의 타이틀 이러면 이제 나올 거예요. 그쵸?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볼까요? 라이트 라이트 이거 1번 글 연속으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여기다가 아이디 안 넣어줬으니까 아이디 해놨으니까 넣어도 되겠네요. 이거는 이거 테스트하고 넣도록 하죠. 2개 만들어 놨고 얘는 실제로 지금 아이디는 증가를 했죠. 근데 위에서 글 만들 때 1번 글 생성 얘 때문에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아이디는 지금 이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 작업을 해서 넣어주고 있었으니 실제로 아티클에 들어있는 아이디는 1, 2가 잘 나오는 거고요. 그쵸? 여기서 이제 최신 글이 아래에 있는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틀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작성 부분 좀 수정을 해주자면 %D번 이거를 굳이 여기서 가져올 필요가 없군요. 그냥 아이디를 넣어줘도 되잖아요. 여기 어차피 만들어 놨으니까.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했던 초기에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로 초기에 작업을 했던 부분이 얼추 나왔죠. 자, 이제 얘를 가지고요 실제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연결을 할 거예요. 자바랑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을 할 겁니다. 이게 자바면 이게 DB라고 했을 때 지금은 얘 따로 얘 따로잖아요. 여기서 뭐 한다고 얘가 영향을 받지 않죠. 여기서 뭐 한다고 얘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지금 얘랑 완전히 별개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글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 조회했을 때 셀렉트 했을 때 우리가 자바에서 넣은 데이터가 확인이 가능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실제로 DB에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되는 거죠. 그거를 여기 자바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에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데이터를 넣는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연결을 해놓고. 자, 근데 지금 DB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DB를 쓰려고 써야 되는 이유가 뭐죠? 자, 우리가 DB를 써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글을 써요. 글을 열심히 썼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글 리스트까지 잘 봤는데, 문제는 프로그램을 껐다가 키면 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한 게시물이 영속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글을 썼다가 프로그램 끄고 다시 키면 여기 쌓였던,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중에 쌓였던 데이터들이 다 사라지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게시판이었잖아요. 이거는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는 이것저것 우리가 기능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작업을 했지만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쓸 수 없는 게시판이었어요. 프로그램 실행 중에 쌓였던 글들이 껐다 키면 다 사라지니까 얘를 안 끌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STS4라고 하는 얘를 열심히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꺼요, 다시 켜요. 그럼 그동안 작성한 거 다 날아가나요? 아니죠. 실물 파일이 존재하고 이 파일로서 영속성을 가지고 얘네들은 저장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얘를 별도로 지우지 않는 이상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파일들이 어디로 사라지지 않아요. 실제로 뭐야 이거. 실제로 우리가 이 로케이션에 가보면 여기에 저장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적은 소스 코드들이 요 안에 실물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 우리 XAMPP에 MySQL 가가지고 빈에서 이거 MySQL 켰었죠. 여기 보면 MySQL 폴더 안에 빈 안 들어가고 그 전에 데이터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들, 지금 db_test2 테이블 안에 2db 안에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이 하나 있고, 그 테이블에는 이런 어제 이제 수업 때 우리가 진행했던 컬럼들 존재하고요. 실제로 데이터도 아마 들어있지 않나요? 안 지웠던 것 같은데 데이터가 들어있죠. 자, 이런게 여기에 영속 저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저장을 해놨다가 우리가 저게 필요한 곳에서 얘를 불러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STS4에서 게시글을 작성을 했어요. 프로그램 실행해서 얘를 작성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작성한 게시물도 어딘가에 실물 파일로 존재하고 저장이 되어 있어야 여기서 꺼내 쓸 수 있겠죠. 그쵸?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얘랑 DB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연결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라이트를 해서 연결된 DB에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다면, 이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에 저장이 됐다면 그 정보는 여기에 저장이 될 거니까 우리가 잃지 않는 거죠.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배워야 되고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일단은 뭔가 변화를 주긴 줬으니까 여기까지 한 거를 제가 커밋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여기다가 얘는 이름을 이렇게 할게요. 이제 깃이야 뭐 깃 커밋 하는 거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잔디를 씹는 거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자, 이제 자바랑 DB랑 실제로 연결을 하는 그거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쨌든 간에 유저라는 거를 감안해 두고 만들고 있죠.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용할 유저라는 애를 감안을 하고 만드는데, 얘가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바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DB라고 하는 애를 사용을 해야 돼요. 얘랑 연결을 해서 실질적인 데이터는 여기다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뭐 사용자한테 보내주는 그런 기능들, 이 자바를 통해서 할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자바랑 이 DB를 연결하는 방식이요, 이 방식이 엄청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랑 자바랑 DB를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1번 방법도 있고 2번 방법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엄청 다양하거든요. 개수가 엄청 다양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좀 가장 어떻게 보면 표준화되어 있는 방식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할 거예요. JDBC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자바랑 DB를 연결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자바가 아니라 뭐 C다, 파이썬이다 이러면 얘가 DB랑 연결되는 표준화된 방식이 또 여러 개가 있고요, 얘가 DB랑 연결되는 표준화된 방식이 또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바를 가지고 DB랑 연결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할 이름이 JDBC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랑 데이터베이스랑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그 라이브러리 이름이 무조건 JDBC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그냥 얘를 사용할 뿐이라는 거. 그리고 얘를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 JDBC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얘를 사용을 할 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를 알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몰라도 돼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JDBC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얘를 알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얘를 몰라도 돼요.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을 사용을 할 때, 핸드폰을 켜서 뭐 친구 연락처를 입력을 하고 전화를 걸어요. 그럼 친구가 받아서 통화를 하겠죠.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핸드폰을 사용해서 통화를 했죠. 그쵸? 근데 핸드폰이 실제로 뭐 주파수가 어떻게 되고, 통화를 할 때 내 말이 어떻게, 음성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이런 그 내부적인 로직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모르죠. 이건 만드는 사람들이나 알 정보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JDBC를 쓸 거기 때문에 얘를 알긴 알아야 돼요. 근데 뭘 알아야 되냐?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근데 얘가 어떻게 동작하고 정확하게 얘가 뭐 어떤 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거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얘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적용을 하면서 좀 볼 건데요, 좀 코드 자체만 봐도 저게 뭔 소리야 싶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얘가 왜 이런 구조로 쓰여 있고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굳이 하지 마세요. 그냥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사용법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JDBC라고 하는 애는요, 자, 이제 이 JDBC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우리가 DB랑 연결되는
그런 코드를 자바 안에 이렇게 넣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있을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JDBC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얘 말고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애를 만약에 쓰겠다 그러면 다른 애 이렇게 넣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비슷해요. 이걸 사용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JDBC를 사용하는 방식을 배울 건데, 뭐 얘 말고 다른 애로 DB랑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걸 쓰고 싶다 해도 사실적으로 얘를 사용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부분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배워놓으면, 얘가 이제 많이 표준화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표준화되어 있는 이 친구를 좀 배워놓으면 다른 거 뭘 사용을 하든지 간에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울 겁니다. JDBC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얘는 표준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도 나오는 정보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MySQL, 글씨가 좀 이상하지만 MySQL로 이제 자바랑 연동을 하기 위한 JDBC가 있고, 또 DB 종류 여러가지 있다 그랬죠. 뭐 오라클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표적인 게 뭐 포스트그리, 이런 거 DB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자바랑 연동되는 JDBC 따로 다 존재하는 거예요. 되게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똑같은데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요, 사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거 말고는 근본이 같아요. 왜냐면 자바라는 언어랑 프로그래밍 언어랑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저장 공간이랑 연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근본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해야 되는 원천적인 업무 자체가 같으니까, 연결이 돼야 되는 업무를 얘가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도 우리가 얘를 사용할 건데 얘가 어떤 앤지 간략하게라도 좀 알고 가는 게 좋으니까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이제 실제로 JDBC 설치해서 적용하는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